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코노미 클럽 시간입니다. 오늘은 타이탄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윤여민 이사와 함께 나눌 오늘의 주제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주제 띄워주시죠. 네, 상호관세 틈 보인다. 반도체 기판, 의료 AI에 주목하라.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역시 시장을 관통하고 있는 이슈들,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사실 이제 전일 미국 시장은 좀 상당히 양호했다라고 그렇습니다.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특히 일단 나스닥 지수가 상당히 좀 좋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나스닥 같은 경우 지금 2.27% 정도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확실히 좀 단기 바닥에서 급등이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좀 트럼프의 상호 관세와 관련된 얘기들로 인해서 확실히 좀 이제 어느 정도 좀 조정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그 얘기인즉슨 어떻게 보면 자동차라든지 의약품, 반도체 같은 산업별 좀 광범위한 과세를 좀 진행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대신에 좀 미국과 상당히 좀 무역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 뭐 중국을 비롯해서 EU, 뭐 한국, 일본 등을 대상으로 해서는 타깃형 지금 이제 상호 관세로 초점이 전환될 수 있다라는 어떤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상호 관세에 대해서 이미 지금 많은 국가들이 미국과 FTA를 체결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관세가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좀 이러한 어떤 우려가 크게 어떻게 보면 확대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좀 예상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국가에서 좀 시행하는 이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거,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한 10%긴 합니다만 EU는 뭐 20%가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관세와 같다고 좀 언급을 한 상황들,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좀 주목할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좀 어느 정도 이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이 약간 조정될 수 있다라는 측면,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가 매수세가 뭐 나스닥뿐만 아니라 지금 종목별로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테슬라,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단기 바닥에서 돌리는 좀 흐름이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올라갔어요. 네, 테슬라 같은 경우 뭐 11.93%까지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차트가 좀 반등한 모습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단기 바닥을 확실히 형성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확실히 좀 지난 미국 시장은 상당히 좋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바로 그 종목이 현대차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합니다. 지난주에 반도체, 삼성전자가 그렇게 반격을 해내더니 이제는 현대차가 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현대차도 관세를 피하기 위한,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관세 자체가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국내 소비를 되게 부담을 줄 것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는 상황에서 결국 현대차도 어쨌든 관세를 피하기 위한 전략을 좀 썼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210억 달러 이제 투자 관련된 부분들,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백악관에서 발표를 했단 말이죠. 한국 기업 최초로 제업된 발표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신공장 건설은 아닌 것 같고, 기존 공장에 대한 어떤 전동화 투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동차, 부품, 물류, 철강, 뭐 미래산업, 에너지까지 좀 다양한 분야에. 여기에 또 LNG 30억 달러는 약간 좀 덤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 이런 어떤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어떤 상승 흐름, 여기에 또 현대차 그룹의 어떻게 보면은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좀 시장 지수 자체는 조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를 지금 넘어가는 어떤 흐름이 좀 오전장에 좀 나왔었는데, 원달러 환율이 좀 이렇게 올라간 것은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시장 자체의 어떤 리스크,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에 관련된 부분들, 특히나 이벤트가 많으니까.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일정이 어쨌든 확실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서 경제 성장에 대한 부분이 좀 지연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국가 리더십의 부재와 관련된 부분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넥스트레이드 이제 거래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갑자기 확 늘었죠. 그러다 보니까 거래 대금이 이제 그리로 이제 좀 빠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얘기가 좀 있다 보니까 지금 정규 시장 KLX와 지금 이런
대차거래소의 어떤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좀 네. 수급 싸움이 좀 나오지 않나. 아하. 라는 어떤 이런 좀 두 가지 의문이 좀 나오면서 일단 우리나라 시장은 좀 자체적인 제가 볼 때는 이슈로 인해서 지금 지수 자체가 흔들리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점심시간을 지나면서 그래도 좀 낙폭을 줄이고 있다는 점 예. 조금은 희망 섞이는 어떤 부분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시장을 계속해서 짓눌러 왔었던 트럼프의 관세 움직임, 이에 대해서 약간 좀 틈이 보인다는 거죠. 면제 가능성, 그리고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면역도 생겼겠습니다. 이런 가능성과 함께 나스닥이 급등을 했는데, 뭐, 우리 시장은 오늘 좀 주춤하는 모습이죠. 현대차에서는 아주 긍정적인 소식을 전하면서 강세를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힘이 빠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무래도 국내 정치적인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확인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지고 오신 그림도 한 가지 있는데 요거 좀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뭐냐면 예. 결국 이제 이 관세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 지금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관세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지금 소비 심리 자체가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이제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향후에 약 한 뭐 평균적으로 5%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어떤 소비 심리 자체도 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에서 약간 조정을 좀 하면서 시장에 제가 볼 때는 어떤 주가의 흐름보다는 정말 소비, 결국 예.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자기의 지지도에 대한 부분을 조금은 좀 관리하는 듯한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뭐 불확실성이 있는 요인들, 우려 요인들이 좀 다 거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구체적인 섹터로 한번 들어가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특징 섹터, 어떤 섹터를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반도체 섹터를 좀 저는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예. 오히려 이제 지금 이제 저는 3월 31일 이후에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공매도 재개가 된다고 하면 결국 높이 있는 종목들보다는 좀 낮은 종목들에 대한 어떤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 예. 그러한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좀 위험하거나 신규 접근이 힘든 어떤 종목들보다는 밑에서 조금 횡보하고 있거나 혹은 고개를 돌리는 종목들에 대한 어떤 제가 볼 때는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약간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반도체 키워드들 중에서 좀 미래 어떻게 보면 숫자가 나올 수 있는 종목 어떤 키워드가 뭘까 생각해 보면 결국 이제 소킹과 관련된 부분도 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예.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엔비디아 주도로 지금 새로운 AI 서버용 메모리 표준으로서 지금 소캠이 좀 개발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 특히 소캠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서버에 사용되는 DDR 이제 D램보다 저전력 기반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전력 소모도 한 3분의 1 정도로 좀 줄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이런 속도 처리라든지 기능 상태는 기존의 어떤 D램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데이터가 오가는 통로 같은 경우 기존 D램의 모듈 같은 경우는 262개 정도 되는데 이 예. 소캠 같은 경우는 694개, 한 2.5배 확연히 정도가 좀 많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 모듈 크기도 기존 메모리 대비 3분의 1 정도 수준에 좀 불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작고 예. 저전력에 성능은 뛰어난 너무 압도적이네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약간 HBM에 좀 약간 뒤를 잇는 좀 제가 볼 때는 차세대 엔진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어떤 제가 볼 때는 좀 시장에 관심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예.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AI 가속기 지금 블랙웰 울트라 다음 버전에 좀 소캠이 좀 담기지 않을까라는 좀 이제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예. 이제 GTC 2025에서 우리나라 지금 SK 하이닉스 자체가 시제품을 보였는데 마이크론이 우리는 소캠 양산할 거야라고 하면서 약간의 좀 이제 경쟁이 좀 치열해지는 서로 견제 좀 하고. 네,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소캠 관련돼서 고객사와 좀 소통 중이다. 결국 이제 메모리 3사가 다 지금 어쨌든 소캠과 관련돼서 지금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반도체 쪽에서 하나의 키워드로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관련 종목들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뭐 제가 볼 때는 오늘 조금 하락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 네. 지금 바닥에서 돌리는 흐름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저는 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종목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새로운 메모리 표준입니다. 한 차례 시장을 휩쓸었던 HBM에 이어서 제2의 HBM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소캠 관련해서 집중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관련한 탑픽 종목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와 관련돼서 좀 기판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였었죠. 기판이요? 일단 첫 번째로 이 소킹 관련된 대장주로 TLB가 좀 상당히 많이 움직였습니다. 특히 튀었습니다. 첫 상한가를 좀 기록을 하면서 좀 급등하는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좀 신규 매수로서는 약간의 좀 자리가 위험하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좀 제가 갖고 온 종목은 심텍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텍 같은 경우도 오늘 조금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자리 자체는 제가 볼 땐 TLB보다는 좀 더 안전하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심텍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이제 이 제가 볼 때는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메모리 쪽, 특히 하반기에는 비메모리 쪽으로 제가 볼 때는 매출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특히 2023년, 2024년을 조금 적자를 기록했습니다만 올해 영업이익 자체는 약 한 300억 정도가 좀 기록이 될 것으로 보이면서 어쨌든 흑자에 대한 어떤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분명히 예상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이제 뭐 PCB 쪽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소켓과 관련된 종목으로 움직일 수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숫자와 관련된 쪽에서 봤을 때 실적 턴어라운드가 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제가 TLB를 좀 따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심텍 한번 좀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이 소캠 관련주로 정말 요즘에 각광받았던 TLB가 있죠. TLB 이외에 심텍 이런 기판 정보를 집중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토픽주 하나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반도체 이외에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섹터 하나만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섹터 돌아볼까요? 네, 일단 오랜만에 조금 이제 바닥에서 좀 움직이는 섹터인데 바로 이제 의료 AI 쪽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의료 AI의 어떤 시장 자체는 이제 드라마티컬하게 좀 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빅테크들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좀 헬스케어 쪽과 좀 연관이 되는 좀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AI 플랫폼 신약 개발을 위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은 제가 볼 때 투자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AI와 접목한 제약 개발 기술을 통해서 지금 연간 지금 600억에서 1,100억 달러 수준의 가치 창출이 기대가 된다라는 어떤 좀 맥켄지 컨설팅의 어떤 좀 연구 결과가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이 AI 특히 이제 이런 의료 신약과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가장 빅테크들 중에 적극적인 회사가 바로 이제 엔비디아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뭐 생성형 AI를 통해서 뭐 이제 피지컬 AI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에서 어떻게 보면 AI의 확장성에 대한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뭐 엔비디아가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연설로서 나섰던 부분도 분명히 기억이 나시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생성형 AI 플랫폼이 이제 바이오니모를 통해서 지금 이제 리커전 파머슈컬 이제 AI 모델을 지금 통합한 사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어쨌든 제가 볼 때 의료 AI도 상당히 좀 커가는 어떤 그러한 시장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도 좀 이런 부분에서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대웅제약과 지금 이제 건강검진 데이터 활용을 이제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좀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AI 플랫폼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금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AI의 좀 확대를 좀 보면서 일단은 좀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그 가운데서 좀 AI, 의료 AI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료 AI 정말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한 차례 붐이 불었었죠. 특히 그 루닉 같은 종목에 폭등했던 사례들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한동안 이 의료 AI 이야기가 그런데 좀 줄어들었다가 이제 좀 슬슬 다시 주목할 타이밍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설명을 또 해주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의료 AI 여기서도 탑픽 종목을 한번 골라봐야겠습니다. 사실 의료 AI로 엮어서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종목도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어떤 종목 주목해 볼까요? 네, 오늘 어떻게 보면 약간 대장주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신테카 바이오를 좀 일단은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지금 한 23%까지 고가가 나왔었습니다만 시장이 조금 밀리면서 오히려 지금 8%대까지 제가 볼 때는 좀 상승폭을 좀 줄였습니다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바닥권에서 신호를 받고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뭐 8에서 9% 정도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전고점 대비했을 때 거의 딱 50% 반토막이 난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특히 2월 달에 약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만 그마저도 지금 다 상승폭을 반납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는 오늘의 제가 볼 때는 좀 상승세가 다시 한번 좀 추세를 돌릴 수 있는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일단 조금 이제 계약과 관련된 소식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샌프란시스코 소재의 지금 신약 개발 기업이죠. 지금 플라그마 바이오와 지금 이제 신약 개발을 위해서 AI 플랫폼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은 크진 않습니다만 45억 정도의 규모를 지금 제가 볼 때는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지금 독자적으로 장내 미생물 유래 유효 물질을 좀 개발을 했는데 이 부분을 갖고 제가 볼 때는 신테카 바이오의 AI 기반 신약 개발 플랫폼을 좀 이용을 해서 좀 효과를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제가 볼 때는 진행하기 위해서 협업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 4단계 마일스톤으로 구성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한 26개월 정도 진행된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마일스톤별로 지금 제가 볼 땐 이 금액을 수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수출을 하면서 AI 플랫폼에 대한 경쟁력을 좀 입증하는 어떤 그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바닥권에서 돌리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제가 볼 때는 고성장 산업이라 하더라도 지금 주가 자체는 워낙 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바닥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만 좀 드려보자면 오늘 꼽아주신 반도체와 의료 AI 공통점은 공매도체계 이후에도 부담이 없을 만한 섹터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일단은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수급의 어떤 흐름이 상당히 빠른 상황이죠. 특히 지난주에는 반도체, 오늘은 자동차 이런 식으로 수급의 상황이 좀 상당히 빠른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눌림목 혹은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저렴한 종목들이나 섹터를 좀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지수가 밀리고 있습니다만 방산이라든지 조선과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조금씩 21선을 이탈을 하면서 약간의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좀 위험하게 들어간다기보다는 차라리 바닥에서 돌리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담감, 여기에 또 어떻게 보면 국내의 어떤 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슈가 상당히 좀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에 대한 매매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사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타이탄 파트너스 윤여민 이사와 함께 오늘 자세한 이야기 살펴드렸습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시장의 중심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